19년 전에는 칼 같은 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도 그와 같은 이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지 조금 석연치 않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어디까지일까? 사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도를 넘지 마라. 윤석열 정부에 공고를 날렸다고 봐도 이렇게. 그리고 권면전이라기보다는 뭔가의 메시지 아닐까? 본인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반응이지 않을까? 이미 민주당 대우라는 것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도 이제 4분 오열된 와중에 네. 문재인 임종석까지 커버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자,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의 관련 인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정건 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국 금지가 됐고 예. 또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 관련한 수사들이 또 계속 확대가 되는데 네. 정확하게 이정건 리스트,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이 네. 어떤 의혹,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또 다른 의원들과 어떻게 연결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정근 이제 전 사무부총장 이정근 씨라고 하겠습니다. 이정근 씨가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은 이후에 네. 이 사업가의 민원 해결 통로로서 민주당 중진 의원들, 전 비서실장 등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하였으며 네. 이 과정에서 자금들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자금 전달 내막이 확실히 드러나는 게 이제 노웅래 의원. 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혐의 금액을 6천만 원으로 특정 지었을 뿐더러 노웅래 의원의 자택에서 이제 그 금액을 초과하는 3억 원이 발견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정근 씨와 관련해서 노웅래 전 비서실장과 통화 내역에서 본인의 이제 낙선 이후 서울 서초 국회의원 출마 낙선 이후에 네. 본인의 이제 일거리를 CJ 물류이죠. CJ 물류와 관련해서 조금 내 자리 좀 마련해달라. 그런 통화가 문자가 오고 간 이후에 실제로 이정근 씨가 CJ 물류의 고문으로 연봉 1억짜리 고문으로 이제 취업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정근 씨뿐만 아니라 현재 2명이 그것도 불법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업무방해로 검찰이 이미 수사선상에 놓고 구속이 돼 있는 상태로. 그렇죠. 예, 네.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정말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빼먹을 수 있는 건 다 빼먹었다. 일반 사기업의 자리까지 이용해서 본인들의 어떤 뭐랄까요 일자리 먹거리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정권 때에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해서 이제 또 계속 네. 감사원 수사가 있었고 또 검찰 수사가 있었고 서훈 전 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상당히 강경한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렇게 서훈 전 국정원장이 이제 구속 직전에는 하루 전에는 어떤 발언을 했냐면 내가 결정한 거다.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거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 발언이 좀 비꼬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예. 상당히 볼 수 없는 통 큰 모습 그간의 어떤 회피하고 뭐 정치 현안에 대해서 회피하던 데 반해서 이건 뭔가 책임을 떠안는 듯한 그런 발언으로 보였었는데 근데 뭐 제가 온라인으로 찾아서 이제 페이스북에도 걸어놓긴 했습니다만 2003년에 재밌는 인터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2003년이면 한참 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고 과거 대북 송금 특검이 이루어지던 당시에 문재인 문재인 민정수석이죠. 네. 문재인 제가 그때 당시 직함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동아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네. 얼마 전
본인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고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는 말을 믿고 싶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지 위법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DJ의 어떤 위법적인 부분이 드러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법 판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발언이고 뭐 칼 같은 뭐랄까요? 뭐 검계 그 어떤 모습이라고 할까요? 당시 뭐 민정수석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바람직한 모습이었는데 그때 지금 19년 전의 모습과 본인이 대북 송금에 관한 어떤 뭐랄까요? 정보를 알고 있는 시점에서의 그런 역할 태도와 며칠 전 민간이 이제 월북 사건과 관련한 그 태도는 전혀 상반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와 같이 이제 19년 전에는 칼 같은 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도 어떤 추상과 같은 그와 같은 이제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전혀 상반된 태도를 취하는지 조금 석연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듯이 또한 19년 전에 본인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 그리고 민간인 월북 사건에 대해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어디까지일까? 사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고 이 더군다나 구속 영장 그렇죠. 발부는 법원에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뭐 이유는 뭘까요? 도를 넘지 마라.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경고를 날렸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전면전을 예고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분의 성격으로 봐서 전면전이라기보다는 뭔가의 메시지 아닐까. 이때의 메시지라 하면 어떤 적극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본인의 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간 이제 이른바 입국닷이라고 하죠. 온라인 용어로. 입국닷을 해왔던 임종석 실장도 이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도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연일 나타내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는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간에 보여져 왔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왜 그러냐. 이것뿐만 아니라 민간인 월북 사건뿐만 아니라 어제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송철호 선거 개입, 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어제도 약간은 충격적인 이제 증언이 나왔죠 법정에서. 뭐 기간에도 일부 비슷한 말이 나왔지만 이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당내 경쟁을 하였던 인사에게 너 만약에 그 양보를 하게 되면 적절한 자리로서 보장을 해주겠다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해당 당시 출마했던 후보가 그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들은 바 있다. 다만 나는 거절하였다. 이와 같은 이제 답변을 하였었죠. 그러니까 점점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도 떠오르는 사람은 문재인, 임종석, 조국, 황운하. 이건 당시 이제 기소가 됐었고 상당히 사실 그때 이제 가장 시끌벅적했었던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인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는 이례적 모습을 드러내는 문재인, 임종석 전 실장 이분들이 과연 전면전은 아닐 것 같고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닐 것 같고 이미 민주당 대우라는 것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대처를 위해서도 이제 4분 오열된 와중에 문재인, 임종석까지 커버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이 앞으로 수사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뭐 지난 일을 좀 떠올리는 건데 이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조국 사태 와중에 2019년 말 2020년 초에 있었던 거고 당시 여러 언론들 그리고 이제 법조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 이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정말 빼박이다. 이건 진짜 한 명 한 명이 아까 거론한 바 있는 문재인, 임종석, 황운하, 조국 등등이 정말 이건 혐의를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게 제일 먼저 이 당시의 권력을 향해 접근해가는 칼날이지 네. 않겠나.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이제 자리에 앉게 하고 네. 이 그때 당시 이와 같은 대형 권력형 사건들을 수사 중이었던 검찰을 완전히 싸그리 이제 네, 뭐랄까요? 풍비박산 내버리는, 예. 없애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죠. 제 기억으로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들도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던 이제 추미애, 네네. 추다르크 전 법무장관의 추미애 전 행각이 장관이 있었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 예, 그 아들이 실제 이 그렇죠. 무슨 부상을 입고 또 수술을 하고 또 외출을 하고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렇죠. 이 아들에 대해서 재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움직임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때 당시 우리 배 수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여러 현안들이 특히 제 기억으로도 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그 자리에 앉혔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에 비할 네. 바는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상당히 파괴력이 큰 사건이었단 예. 말입니다. 그 권력을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밑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대형 사건이었었는데 그 시점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갖다 꽂은 거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또 이제 당시 대형 권력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들을 완전히 검사들을 싹 풍비박산 내버린 사건이었었는데 네. 이런 이제 뭐라고 하죠? 백척간두의 와중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있어 왔던 사건이고 많은 군 전문가 제가 이때 그 군 전문가라고 한 것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병 출신들이 모두 다 이구동성으로 야 이렇게 뭐 각종 명목으로 귀대가 늦는다라든가 특혜를 받는다든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예. 빼박으로 혐의가 뚜렷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게 제 기억으로는 뭐 기소되지 않고 뭐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거 역시 이제 다시 끄집어냈다라기보다는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혐의를 이제 확정 짓는 뭐 그거 역시 이제 뭐 적절한 발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한다 봐요.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네. 예. 이것에 대해서 뭐 전 잔혹하다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뭔가 뭐 묻어버리는 사건들을 뭐 제대로 수사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